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 마감 잘 하셨나요? 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소니드 운이 좋게 집중을 했고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매매를 진행을 했었고요. 최근에 다물 멀티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소니드라는 종목도 관심 있게 좀 보자 관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제 매매 복귀인데 어제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근에 일봉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일봉에서든 분봉에서든 틱에서든 갈 자리에서 가줘야 되고요. 지킬 자리에선 지키고 가줘야 돼요. 그게 이제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그걸 알려면 어떤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 그걸 또 알아야겠죠. 그래서 기본 특강이나 아니면 제 영상을 그냥 꾸준하게 보시면 아니면 이게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요런 부분들 이 영상들을 좀 참고를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영상 통해서 좀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봉 상황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렇게 좀 집중을 했었던 이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회사 소니드 로보틱스, 이게 언제 나온 기사예요?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영상으로 뉴스가 장전에 있었다. 여기 보시면은 소니드 로보틱스는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가 추진 중인 다물 멀티미디어 인수에 참여를 해서 최대 주주인 베노홀딩스의 특수관계자 라미쿠스의 보유 지분을 인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기대감을 갖고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 때나 돈이 들어오겠어요. 그죠? 뭐 차트 좋고, 뭐 제로 좋고, 그죠? 다물 멀티미디어 급등 중이고, 소니드도 오늘 요게 주도를 했습니다. 소니드. 그래서 공략하신 분들 많이 계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공시가 뭐 언제 나올지, 뭐 정말 나올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렸고요. 일단은 또, 오늘은 좀 영상을 좀 제가, 뭐 좀 10분? 뭐 길면 최대한 15분 이렇게 좀 안쪽으로 마무리를 좀 하고 싶네요. 어제 굉장히 좀 늦은 시간에 2개 영상을 좀 올려드렸고 포스팅을 한 시간을 보시면 거의 2시예요. 2시. 이제 공지를 오늘 올려드릴 겁니다. 주식 특강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될 카운터 어택과 기본 특강을 에서 좀 배우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최근에 좀 매매를 했었던 매매 복귀 이렇게 좀 다뤄봤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공지가 올라갈 거고요. 자, 카운터택을 마스터하면 자, 소니드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또 미리 좀 파악을 해볼 수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매매를 하면서 여기 좀 오늘 괜찮은데 혹시 카운터택 관점에서 상한가를 갈 만한 자리인가? 급등하기 좋은 날인가? 그거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였어요. 소니드. 결국에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제가 최근에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 솔트룩스와 마인즈랩스를 비교를 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이 영상이죠. 카운터어택 관점에서 바라본 솔트룩스 대 마인즈랩.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한 날이 요 날입니다. 요 날. 그래서 요 종목은 고점 대비해서 벌써 20% 거의 20% 넘게 빠졌어요. 요건 빠지고 있고, 이제 반면에 같은 날 마인즈랩스는 다음 날도 시세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타겟으로 카운터택 관점에서 솔트룩스가 아닌 마인즈랩스를 왜 좀 선정을 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좀 집중을 해서 타겟으로 보고 매매를 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여전히 마인즈랩스는 5일선 살아있고 뭐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대장은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요거 눈치를 좀 봐야겠는데 자, 요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좀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소니드가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고요. 자, 다물 멀티미디어는 어제 카운터택 관점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요게 사실 뭐 한 번 더 치고 가도 상관이 없는 자리다. 조정 나와도 이상할 게 없고요. 근데 요게 또 오늘 요게 주도를 하진 않았어요. 다물 멀티미디어와 소니드 비교를 해보시면 소니드가 급등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번 마지막에 좀 시세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급등으로 인한 단일가 또 지정 공시가 나왔고요. 이제 앞으로는 금, 월, 화 이렇게 기본적으로 3거래일 동안 단일가 지정돼서 거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소니드, 다물 멀티미디어, 베노홀딩스 계속해서 좀 체크를 제가 복귀 껐네요. 해보시면 좋겠고, 자, 이 기본 특강 때 학습하실 수 있는 지뢰 시그널, 생명성 시그널, 이것도 어제 막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3분봉인데요. 뚜렷하죠?
요 지렛 시그널이 오늘 뭐 요 아래 자리도 있긴 한데요. 일단 시세가 나오고 나서, 저도 시세가 좀 나오고 나서 베팅을 했습니다. 일단은, 요 자리, 지렛 시그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그리고 암흑기가 뜨면 암흑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요 자리, 이렇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시세가 나온 겁니다. 오늘은 좀 정말 빨리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일단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드 내일도 보고 앞으로도 보고요. 다물 멀티미디어 계속해서 보고, PSMC 어제 막 공시가 막 나왔던 종목이죠. 오늘 점상 기록을 했네요. 그리고 KH 필룩스가 움직임이 있었고, 뭐 전자, 건설 따라가는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코리아 에셋 투자 증권 관련해서도 어제 두 번째 영상 때 좀 다뤘었습니다.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와 SK증권. SK증권은 뭐 강해요. 그리고 수급 보니까 기간이 막 사무 쪽에서 장난이 아닌데, 하지만 이러한 수급을 믿고서 홀딩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 지금 차트가 계속 뻗어나가고 있고요. 내일도 뭐 시세가 나오는지, 일단은 어제 이 올려드렸던 영상 보시면 2월 5일인가요? 뭔가 회의, 아마 만성님께서 올려주신 돈델 뉴스, 이건 어제 올려주셨던 돈델 뉴스입니다. 보시면 주요 일정 중에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에 있다. 이게 이제 주말이죠, 주말. 그러니까 내일 3일, 한 번 더, 시세가 좀 나올런지, SK증권, 오늘 코리아 에셋 투자 증권이 이제 새롭게, 부각을 받았고요. 제주은행 또한 차트 흐름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급등 중이에요. 상승 추세 속에 있고, 또 지금 요 구간이 사실 카운터대 관점에서 본다면, 뭐, 상한가를 기록을 또 해도, 네, 괜찮은 자리입니다. 다음날 이렇게 쭉 장대 양봉이 위로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자리에 있다. 제주은행. 오늘 요게 뉴스가 있었어요. 제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한투자증권이 최근에 이제 증권형 토큰 STO 관련해가지고 증권주가 핫해요. SK증권이 주도를 하고 있고 한데, 오늘 또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까지 상한가를 기록한 상황 속에서 신한투자증권이 증권형 토큰 발행과 관련한 민간 협의체를 설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러니까 기대감을 갖고서 좀 앞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요인들이 만들어진 거죠. 이제 제주은행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편입을 시켜놓고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증권주들도 한번 보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상한가 특징주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증권형 토큰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시간의 특징주랑 그냥 일단 볼게요. 시간에 이제 코이즈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KNW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신규 입장에서는 갭만 띄우고 밀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에 관련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거 뭐 찾아서 좀 보시면 좋겠고, 지금 모아 데이터가 시간에서 또 4% 정도 올라갔다라는 점. 그 다음에 핀텔이 또 시간에서 8.96% 상승을 했고요. 펜트론 요거는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차트 흐름이 좋죠. 그러니까 지금 요것도 뚜렷합니다. 분봉이나 일봉이나 차트 보는 거 다 같아요. 여기서부터 딱 스타트가 된 거고요. 앞으로는 이러면 어떻게 된다?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보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생명선을 지켜가는 가운데 급소로 급소 캔들인 거죠. 기본 특강대 다루는 급소 캔들이 만들어졌고, 시간에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요게 바로 치고 나갈지 또 조정을 받아가면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펜트론도 챙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T3 같은 경우도, 자, 요거는 또 어떤 유형이냐면, 지렛 시그널이 나오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시세가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냐.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분봉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봉 상황에서도 오늘 갤럭시아 SM 분봉을 한번 볼까요? 분봉.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제가 매매했던 자리는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기다려야 되고, 여기를 좀 다시, 이 암흑기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보면 됩니다. 그때부터. 요거는 생명선 추세 따라가다가 그냥 흐름이 끊겼어요. 뭐 힘도 없고 돈도 들어오지 않고 뭐 지지부진하니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단 뭐 요런 상황인데요. 자, T3. 요거는 이제 일봉인데요.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암흑기에 접어들었던 주가가 벗어났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출발을 알렸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지렛 시그널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덮어야 된다. 자, 소니드.
지뢰 시그널이 떴습니다. 지뢰 시그널 떴어요. 그러니까 생명선을 살짝 벗어난 움직임인 거예요. 종가상으로. 자, 그런데 그걸 덮으면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T3라는 종목도 자, 지금 이 힘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뭔가 불안한 경계 시그널 나왔는데 덮었어요. 그러면서 시대가 이어졌지만 이전에 이런 자리들을 좀 돌파는 못했거든요. 자, 최근에도 또 한 번 지뢰 시그널 나옵니다. 자, 그런데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오늘은 요 지뢰 시그널 뿐만 아니라 또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지금 앞서 살펴봤던 펨트론처럼 급속 캔들이 만들어졌거든요. T3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기본 특강 때 학습을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뭘 좀 챙겨봐야 될까. IMBC도 최근에 그 피지컬 팩, 차트 흐름에 급등주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5일선 추세 좀 이어지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자리고요. 비트나인도 공략 후보로 제가 좀 보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흐름이 이렇게 좀 이어 나오는지, 그리고 컴퍼니 K도 역시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로보스타, 오늘 레인보우. 계속해서 일단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자리를 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방향성이 지금은 큰 그림은 상승 중인 건 맞아요. 근데 상승을 하다가 이제 멈추고 살짝 좀 기어가고 있습니다. 행보를 하는데 행보를 하다가 방향성이 위로 나올지 아래로 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체크는 계속해 보면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담을 소니드고 로봇이잖아요. 로봇. 그 다음에 SBB 테크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단일가인데, 그리고 로보스타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상장, 내일 신규 상장 종목 있지 않나? 2월 3일 3기 EV라는 종목이 3기는 내일 레드불 자리,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이 요때 또 보이죠. 이것도 결국에 지뢰 시그널과 생명선과 요거를 좀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해야 될 자리입니다. 매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1초 만에 뚝 떨어지지 않았겠죠?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평단에 여유가 없으면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요땐 기다려야 되는 자리다. 그리고 언제까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알린 캔들이 나왔죠. 장중에 매매가 가능하다면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체크를 해보면 되는 시그널이 나온 거죠. 암흑기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서 시세가 나왔고, 또 지뢰 시그널이 이때 나왔잖아요. 지뢰 시그널 나오면 먹어야 됩니다. 빠르게. 먹었나요? 먹지 못했어요. 계속 빠지죠? 그럼 빠지는 거예요. 몇 프로 빠졌나요? 지뢰 시그널 미리 알려주고 20% 넘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역시 이번에도 생명선을 돌파고부터 이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매를 안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매매를 안 해야 될 때, 기다려야 될 때, 그리고 보유를 하고 있다면 또 팔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봐야 될 때가 분명히 있고. 자, 3기 EV가 내일 상장을 합니다. 일단 체크해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 오브젠이 시간에서 4.31% 상승 마감을 했고요. TMC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여전히 5일선 지키고 있기 때문에 5일선 맥점 훼손하기 전까지. 미래 반도체는 요것도 급소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5일선 이제 앞으로 생기죠.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추세, 이탈 전까지 계속 좀 챙겨보시고, 코어랑 모빌리티는 시간에서 좀 빠졌는데, 개파락하고 그냥 밑으로 밀면 볼 필요 없습니다. 음봉이 떴으면 몸통 좀 잡아먹는 흐름 나와주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MBT도 급소로 마감을 한 종목이죠. 자, 지뢰 시그널을 뜨고 일단 한번 돌파를 해줬고, 그 이전에 생명선을 돌파를 해주고, 자, 돌파가 나왔고 또 지킬 자리에서 지켰어요. 그러면서 또 한번 이전 고점을 뛰어넘었네. 그죠? 이런 걸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그래서 MBT, 맥스트 이쪽은 아무튼 애니플러스도 최근에 기준목이 좀 만들어져서 이어지는지, 안랩, 써니전자, 이렇게 보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소니드, 삼성전자, 이루다, 이루다는 못 봤어요. 전혀 보질 못했고, 일단은
네, 넘어갈게요. 다음을 미래반도체, 모아데이터, AP위성은 카운터대 관점에서 조금 조정을 받아가면서 이어지면 좋겠죠. 다음 주. 네, 내일도 좀 조정을 받아가면 좋은 자리고, 웨이버스, 신도, 기현도 차트는 참, 또 기준목이 만들어졌네요. 브레인즈 컴퍼니도 정말로 탄력적으로 가는데, 이쪽은 전혀 건드리진 않았고, 클리노믹스도 또 기준목이 만들어졌으니까 체크를 해보고요. 4x4 이것도 시간에서는 안 빠졌는데 좀 조정을 받아가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핀텔 핀텔 아까 시간의 특징주로 말씀드렸고, 시나콘텍도 일단은 체크를 해보고요. 시나콘텍은 추가적으로 오늘 나온 뉴스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예요. 메타버스 관련된 뉴스가 나왔지만 그 스타링크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보시면 스페이스 X 스타링크 한국 진출, 그래서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또 이게 이게 갈 종목이라면 이런저런 다 재료 붙이면서 올리겠죠. 그래서 요거는 과거에 나온 뉴스예요. 근데 최근에 AP 위성을 시작으로 그 스타링크 관련해서도 이제 시장에 주목을 받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나콘텍도 참고로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 네. 그래서 체크해 보시고, 상한가 종목이고, 나무가 코세스, 선익 시스템 요쪽 다 그거죠. 네. 비트나인, 자이언트 스텝, 네, 이런 종목들은 다 메타버스, 네, 코리아에셋, 아이크래프트, 오픈엣지, 이 정도 그냥 차트만 그냥 보고요. 오늘은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이 공지 이제 말씀드리면서 꼭 또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제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매매 복귀 매일 하고 계신지, 또는 매일 하지 못하더라도 주말에 시간을 내서 내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나 아니면 내가 매매를 하지 못했더라도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한가 종목만이라도 좀 제발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거는 과거에 작년이요. 작년 6월에 올려주셨던 그 포스팅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요거를 열심히 정말 하실 분들만 특강도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만, 열심히 하실 분들만 신청을 좀 해 주시고요. 공지 오늘 올라갈 텐데, 목차라든지 강의 내용, 또 실전 사례들은 이런 것들 좀 참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장 준비 잘 하셔서 금요일 다들 이제 수익으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관심 종목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